지금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되게 정제된 무슨 레거시 미디어처럼 그렇게 그럼, 하시나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뉴 미디어답게 빨가벗고 할까요? 좀 와일드하게. 예. 이게 너무 레거시 미디어 같은 데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간 물구나무서기도 좀 보여주시고. 좀 네. 제가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작가님이 하셔야죠. 제가 해야 되나요? 예.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육아 토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풍 작가님을 모셨고요. 사실 원래는 이제 이 그럼에도 육아라는 제 책을 출간을 하면서 좀 같이 육아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 사실 제 주변에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다 저보다 엄청 형들이세요. 김풍 작가님 저보다 엄청난 거의 뭐 어르신. 그렇죠. 옛날이었으면 손주뻘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거죠. 거의 뭐 제가 가서 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제 주변에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 이독실 그분께서 요즘에 둘째까지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열심히 육아를 하고 계시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그 은동진 한국사 선생님 그분도 또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랑 또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개월수가. 주변에 다 육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한 분씩 초대하고 있는데 제일 블록버스터급 작가님 이렇게 오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 육아 얘기를 좀 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육아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혹시 제가 작가님이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니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니체 이야기 너무 좋아요. 육아와 니체. 약간 상상되시는 이야기가 있나요? 뭐 아이를 지멋대로 하게 냅두는 뭐 이런 건가요? 아이를 초인으로 키우는 방법. 같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서 알아서 잘 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매우 다르고요. 그래요? 이제 오늘 한번 이 니체의 정수를 한번 육아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육아 이야기라기보다 니체 얘기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번 너무 좋네요. 그 니체의 개념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뭐 영원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중긍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중긍정? 네, 이중긍정. 니체는 왜 긍정의 철학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니체가 이제 오해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니체는 긍정의 철학자니까 모든 걸 좋아하는 예스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니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니체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편식도 되게 심했고요. 진짜 니체는 그런 책에 그런 얘기도 적어놨습니다. 편식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네요. 까다로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모든 걸 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자기의 취향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거다. 그건 약간 좀 니체의 집이 좀 살아서 좀 이게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골라 먹을 게 많으니까 편식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없어서 못 먹어봐야. 편식이 어디 있습니까? 1950년대 대한민국 태어나봤어야. 그래야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풀뿌리도 먹고, 뭐 닭똥집 주는 대로 뭐 알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복도 먹고. 땅콩 알러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 또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김풍 작가님이 이렇게 나이키 이런 옷을 입은 것도 정말 본인이 좋아해서 입은 거냐, 아니면 그냥 2023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이키를 입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이키가 좋은 메이커고 예쁜 마크라고 하기 때문에 입은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600년대 신라 시대에 태어나서 너 나이키를 예쁘게 생각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타자의 기준들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욕망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세상에서 맛있다고 하는 KFC, 버거킹, 뭐 맛있죠. 근데 그게 진짜 너의 취향이냐? 너의 진짜 취향은 뭐냐? KFC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프라이드 치킨 거의 전신이죠. 그렇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물론 지금은 더 맛있는 게 많지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비교가 KFC는 빼주세요. 너무 맛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가 좋아하는 그러면 그 탕후루. 탕후루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다들 진짜 모든 사람이 먹으니까 쫓아서 너도 먹는 거냐, 아니면 그게 진짜 너의 취향이기 때문에 너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탕후루 먹어봤어요? 먹는 건 저는 안 먹어봤어요. 개 맛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취향이냐 상당히 아니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휩쓸려서 진짜 맛있어요. 유행에 휩쓸려서 저도 먹는 거냐. 편견을 갖고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너무 단순한데 이게 그러니까 맛있을 이제 수가 니체는 있지? 이제 그 탕후루를 이제 작가님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말하는 거야. 너 자신이 되어라. 아예 그 니체가 네. 탕후루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 대중에게 휩쓸리지 마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때 바로 이중공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를 들면은 브랜드, 특히 시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롤렉스 시계의 그 값어치, 물론 이제 상당히 정밀한 작업으로 막 만들어요.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이름값이 사실 크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니까 사는 게 크죠. 그렇죠. 심지어 그건 또 재테크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 근데 뭐 좋아한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해보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말 너 자신이 되어서 너 자신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너가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적 기준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예쁘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냐? 사실 요즘에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쌍꺼풀 있고 뭐 이런 조각미남, 조각미녀가 전형적인 미의 기준이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뭐 약간 뭐 무쌍이 유행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개성 있는 얼굴들이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얼굴이 유행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못 느꼈다가 그런 얼굴이 유행한다, 최우식 얼굴이 유행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최우식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행하는 시대 욕망에 따라서 사랑도 최우수 바뀐다. 씨는 원래 잘생기셨죠, 그리고. 근데 그분도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안 있었을 수도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최우식 씨의 배우 아니,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튼 이제 손석구 씨라든지. 손석구 씨 잘생기셨죠. 그쵸. 근데 미의 기준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죠. 되게 강인한 남성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미의 기준들이 어쨌든 간에 시대에 따라서 변해간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네네네. 또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들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도 계속 이제 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네네네. 니체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그 누군가를 정말 너 자신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중공정이거든요. 만약에 너 인생의 꿈이 뭐다? 제 꿈은 웹툰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 웹툰 작가가 유행하고 인기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너 유튜버가 되고 있는 게 제 꿈이에요? 다 유튜버 하니까 너도 유튜버 꿈꾸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자라올 때 그 영향받은 욕망에 따라서만 나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기준을 사랑한다. 내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긍정한다. 이게 이중긍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중긍정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니체는 그런 걸 확신을 갖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니체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웹툰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그 기준을 사랑하는 거죠. 이 웹툰을 사랑하는 나의 취향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나를 타자화 시켜서 나를 바라보는 건가요? 그렇죠. 카메라를 밖으로 빼서 내 눈알을 뽑아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너는 왜 하필 그 중에서 그 꿈을 택했느냐? 그냥 저는 그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되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그 기준, 그 선택한 이유, 그것 자체를 내가 긍정할 수 있어야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게 자기애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셈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애가 없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쫓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차 나도 타는 거고 그리고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 가서 나도 사는 거고 내가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타자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나의 기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육아에 적용하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게 남들이 시켜서 사랑하는가? 이게 유행이어서 사랑하는가? 타자의 욕망에 사랑하는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 키워서 뭐 할 거냐, 뭐 이 아이를 키워서 내가 나중에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뭐 잘 키우면 남들이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남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 타인들의 인정과 그 욕망에 따라 사는 게 되게 휩쓸리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는 거,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유행하는 어떤 미의 기준을 가져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인정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뭔가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방식이 정말 내가 되어가는 방식이라고 느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니체적인 이중긍정으로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 적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아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렇죠. 보편적인 기준 하에다가 둘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거나 약간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조금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이를 키워봐야 뭐 평생 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너무 손해고,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아이를 왜 시간 더 써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 니체의 이중긍정의 철학을 현현시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다라는 말이랑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개인적이니까, 개인적인 되게 사소한 일상들이잖아요. 사실 육아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저는 육아를 요즘에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살고 있거든요. 뭐 육아를 되게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거의 모든 신경을 아이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요. 예를 들면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럼 요즘에 뭐 신작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래? 뭐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근데 육아를 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렇구나. 끝이에요. 맞아. 할 얘기가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다 개인사적인 일들이고 그걸 그렇죠. 같이 공감을 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같은 개월수의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고서야 이걸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단 말이죠. 아이랑 그렇죠. 같이 육아를 하고 아이랑 같이 있는 즐기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약간 이중긍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경험이라는 것을, 육아의 경험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육아하고 있어, 육아 너무 좋아. 그러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냥 자기 아이 키우는 게 뭐가 좋아, 힘들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예쁘긴 하겠지만 뭐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어떻게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이게 오히려 우리가 긍정을 긍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긍정을 긍정하는 사람은 사실 동어 반복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 니체가 말하는 게 이중긍정은 동어 반복입니다. 나는 긍정을 긍정하는 거야. 여기에는 사실 다른 합리적인 오히려 세상에 오염된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을 긍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자체로 이제 긍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육아의 경험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또 쓰기도 했고 책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네. 얘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때쯤 되면은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 감정선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막 성인이 되고 하면은 더더욱 완전히 잊어버리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기한 경험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예. 연애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 사람과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추억도 쌓는 것은 그 사람이 이거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서도 묘하게 좋은 걸 경험시켜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예쁜 데 데려가고 선물을 주고 하면 뭐 귀여운 짓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베푼 게 돌아오겠지라는 뭔가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실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특히 어린 시절 육아를 하는 거는 저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 수고를 저 아이는 알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 아이를 사랑해주더라도 돌아올 수가 없죠. 저 아이는 이제 그쵸. 다 까먹을 테니까 나 혼자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방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살아오면서 사랑을 그쵸. 하면서 사실 되게 묘한 경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저귀를 갈 때 특히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저귀를 갈면서 잠결에 얘가 막 이제 요즘에는 자기가 찝찝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를 깨웁니다. 아빠 쉬 이래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기저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막 갈아요. 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막 갈아주는데 기억 못 하겠죠. 못하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데 짜증이 날 법한데 짜증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오히려 이제 얘가 이 찝찝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기특하죠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갈아주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신비롭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신비로움이 딴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경이로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긍정할 수 있구나.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뭐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하겠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그냥 딱 적응을 싹 해버리는 거죠. 그냥 아빠로서의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제 아빠의 어떤 자기를 부여받고 아빠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참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아무리 내가 나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랑하더라도 다음날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해? 약간 이런 태도를 보여? 수틀릴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혹은 내가 굉장히 좋은 마음에서 만난 사람일지라도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만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데 아이에게는 그냥 긍정하는 거죠. 나의 그쵸. 희생도 긍정하고 그냥 네. 아이가 웃는 거에 좋은 거고 그 좋음을 내가 또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긍정을 긍정하는 거죠. 이 이중긍정의 태도가 사실은 육아에서 왕왕 나타나는 니체식 태도가 아닌가. 이 동업 반복.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맞네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니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보면 니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긍정, 그러니까 동업 반복적인 긍정은 미래 완료적인 긍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 완료적인 긍정이다. 네.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미래 완료니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긍정을 한다면 네. 그냥 그때 좋았어 네. 라고 과거형으로 긍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그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고통을 겪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네. 아이를 육아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네. 많은 어떤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사실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랑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되게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순간에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 마치 그 영화 기억을 지우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영화. 그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처럼 우리가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사랑할 것이다. 헤어졌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날 것이다. 사실 그 관점인 거죠. 내가 미래 완료적인 긍정이라는 것은 나는 과거에 이것을 원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긍정을 하는 건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식의 긍정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영화 혹시 콘택트 영화라고 보셨나요? 최근 거. 봤죠.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엄마가 있는데 미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는 뭐냐? 아이가 죽는 미래예요. 근데도 이 엄마는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겠냐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을 걸 알고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다시 이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미래 완료적인 긍정이거든요. 이 모든 시간을 내가 다시 긍정하겠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다시 긍정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의 순간. 저는 근데 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다시 만약에 뭔가 지금 후회할 일을 하더라도 네.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거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놨던 것 같아요. 네. 선택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살면서 별로 이렇게 후회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그 잔여물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다 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살라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도 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해소를 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그게 이제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기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낙천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바로 니체식 긍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 삶에 고통이 가득 차 있더라도 나는 다시 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오늘 밤 넷플릭스 보고, 다시 태어나도 오늘 밤 그냥 뭐 술 마시고, 다시 태어나도 오늘 밤 도박하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 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오늘 밤 그렇게 똑같은 소비를 하며 살지 않고 뭔가 다른 걸 하며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난 다시 태어나도 오늘 밤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를 만날 것이고, 아무리 뭐 이 아이가 너무 큰 어떤 아픔을 처해서 내가 이 아이를 뭐 잃게 되거나 이 아이가 멀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를 만날 거다. 다시 태어나도 여기서 김풍 작가님이랑 촬영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되게 좋아하고, 네. 저도 그거에 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삶에서.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 이 삶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삶을 너무 긍정해서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 또는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네. 이 여자를 사랑할 거야. 아, 그렇죠. 이럴 때 쳐봐요. 그렇죠. 근데 이 상대방은 아니야. 너무 나는 당신 같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고, 예를 들면 네. 이렇다고 쳐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면은 사실상 이거를 내가 과연 이거 긍정을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생각 진짜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죠? 나만 좋은 거잖아요. 나를 원치 않을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네. 너무 이거를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자화시켜서 그냥 나의 위주로만 너무 생각을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네. 예. 저는 정말 생각 못 해봤습니다. 숙제예요. 네, 오늘 네, 밤 밥 네.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과연 저도 이제 니체 생각 너무 좋아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럴 때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난 네. 다시 태어나 너를 사랑하겠어. 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끔찍한 거야. 스토커인 거지. 그쵸? 다시 태어나도 또 쫓아온다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 날 네. 쫓아오고, 네. 다시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한다고? 네. 그러면 사실 니체를 계승한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이 레비나스가 있는데, 레비나스는 이걸 뒤집습니다. 그러면 레비나스식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저 사람에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타자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나를 만나고 싶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 이렇게 되면 약간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니체 철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힘드네요. 단순히 그냥 나만 생각하고 네. 나의 긍정만 가지고, 그래서 약간 니체 철학을 잘못 해석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죠. 약간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쵸. 긍정으로 그쵸. 내몰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근데 아무튼 다시 육아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사실 이게 육아가 이제 어린 아이를 돌보는 좀 부모의 마음에 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건데, 사실 네. 제가 쓴 이번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도 사실 부모의 마음이죠. 어린 아이의 마음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시간이냐, 사라지는 시간이고 잊혀지는 시간인데, 네. 그 시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라지는 시절 되게 아쉬워하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쉬워하는 마음이 사실 이 시절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인가, 긍정하는 마음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절대적인 함께하는 시간을 배신하진 않아요.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이제 일 봐주시는 저희 네네. 이제 이사님이 저희 아이를 되게 예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네네.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또 저희 엄마가 있죠. 네네. 저희 엄마는 사실 자주 보질 않아요. 저희 엄마는 또 괜히 이제 그 시어머니로서 네네.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니까 연락을 좀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막 저쪽 오시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아이도 보는 시간이 당연히 별로 없다 보니까 네네. 친밀도에 있어서는 친엄마보다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저희 이사님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사랑이라는 게 우리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게 부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꼭 혈육이나 친척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뭐 친구라든가 더 가깝게 느끼는 거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렌즈라는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우정을 쌓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게 과학 연구 뇌과학 책인데 시간을 같이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책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 동심원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균 한 5명 정도의 친밀한 집단이 있어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넓으면 15명 그룹이 있고 한 30명 그룹이 점점 더 넓어지는데 네. 이게 다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결국에는 그 시절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쵸. 안 보면 그 동심원 밖으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시간을 통해서만 서로 사랑하고 또 관계를 맺는 그런 그쵸. 측면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부모 자식은 음. 절대적인 시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랫동안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진짜 성격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도 네. 그래도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쓴 시간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나의 시간은 되돌아올 수도 없고 인생에서 한정되어 있고 특히 젊은 날의 시간 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통째로 아이한테 한 10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와의 시간과 이 아이는 나의 시간이란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사랑도 되게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맞아요. 네, 육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저희 애는 이제서야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거의 원숭이 같은 존재였죠. 예. 그냥 말을 잘 그렇죠, 알았지만 그렇죠.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렇죠. 뭐 대충 뉘앙스는 알아듣지만 뭐 앞으로 뒤로도 잘 몰라요. 앞으로 와 그러면 저 뒤로 가고 있고. 네. 뭐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와 같이 계속 있다 보면은 사실상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혼자 관념 속에 빠져 있어요. 행동을 하지만 행동은 사실 너무 단순 행동이고. 맞아요. 그렇죠. 단순 행동을 하면 사실상 뇌가 지루해서 미칩니다. 뇌는 계속 돌고 싶은데. 네. 예, 이 지루한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는 얘는 대체 왜 계속 이러고 있을까부터 대체 나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이 계속 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네. 아이와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어떤 추구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시간을 쓰는 거죠.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은.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를 가졌으니 네. 사실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왜냐면 살면서 이렇게 느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의미 없이 앉아서 얘가 가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지켜보고 있는다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젊었을 때 아이를 갖게 되면은 네. 그런 지점이 되게 괴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젊었을 때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경력 단절되고 경력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조바심도 난단 말이죠.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요즘에는 보면 사실 제 주변에 육아하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 맞벌이 부부시거든요. 예. 약간 자기 경력도 유지해 가면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라는 게 일주일 내내 육아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일을 할 거 일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거나 저녁에 시간을 내서 육아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기의 뭐 일이나 경력 같은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는 약간 여가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엔 여행 가거나 TV 보거나 영화 봤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이제 아이랑 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건데 그런 순간들에서 발견하는 그런 어떤 의미 없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시간의 결을 느끼는 그렇죠. 이 느낌을 이 약간 거의 촉감적인 느낌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게 있죠. 저는 근데 그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은 말 그대로 촉감이라고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 다른 감각 체계가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뇌가 뭔가 생각을 하는데 뇌가 이제 많이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뇌가 많이 비워집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할 것도 없으니까 예, 소통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애가 지금 굴러다니는데 저기 모서리에 찔 것 같으니까 모서리 좀 딴 데 옮겨야겠다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아이랑 그렇죠. 키우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뇌가 다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계절감이라든가 아이를 안았을 때 촉감이라든가 맞습니다. 뭔가 다른 어떤 감각체계 또는 냄새라든가 맞아요. 다른 것들이 그때는 모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그때의 추억과 동시에 싹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 맞아요. 사진을 막 뒤지다 네. 보면은 아기가 더 아기 때죠. 네. 막 작년에 막 보고 있으면은 그때의 느낌이 쫙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오히려 감각이 좀 열린다.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진짜 같아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지금은 불가능한 시간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어린이집을 하원시킬 때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를 아예 유모차에서 쫙 걸어가면 네. 그 낙엽을 밟는 소리와 네. 그 가을의 느낌과 그 약간 해질 무렵의 태양과 이런 것들이 음.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뭐 초코우유 먹을래?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편의점 들렀다 갈까? 그러면 아이가 뭐 유모차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뭐 초코우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플라타너스가 낙엽이 가득한 길을 쫙 걸어가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삶의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온 감각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딱 그런 순간들이 정말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다른 어떤 복잡한 생각들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평소에는 계속 뭐 돈 걱정하고 아파트값 걱정하고 막 그렇죠. 주식 걱정하고 온갖 걱정을 하다가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 관념들이 쫙 사라지면서 이 세상의 감각이 열리게 되는. 맞아요. 일종의 하나의 그 시퀀스죠. 음. 그냥 그 장면 하나가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애가 크고 나중에 했었을 때도 그때 그 장면 하나만으로 아이가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 그 시절을 보낸 것처럼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작가님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셨나요? 저 F로 오늘부터 바꿉니다. T였는데 F로 네, 바꿔요. 오늘 지금 감성 폭발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육아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네.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 연인 간의 사랑이 최고의 감성인 줄 알지만 또 육아를 또 해보면 또 다른 감성을 알게 된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는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또 예, 아이 키기 예. 너무 힘든 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또 포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좀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육아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힘들 때가 더 많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정말 좋은 순간들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런 게 또 인생의 이중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이번에는 니체 이야기부터 또 육아의 그런 감성까지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저희 이제 육아 이야기, 그럼에도 육아 출간 기념으로 육아 토크를 해봤는데, 일단 이번 시간도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분 작가님 이번에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육아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좀 공원을 한 바퀴 달렸더니 그래요? 체력이 소모가 됐네요. 육아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어제 주말에 또 좀 힘들긴 했지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풍이었습니다.